그 6년의 세월이 밉지만 34년의 세월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. 40년을 살아오면서. 지금 30여 년간의 남편이 보였던 모습들, 그리고 불과 이 3개월 전에 알게 된 이 모습,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. 얼마나 혼란스러우신 6년 거예요. 전부터 속인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내비버려야 돼. 내가. 내버려도 들은다고. 들어왔대잖아요. 저러기는 시집 가보는데. 안 해도 들어. 시집 가보는데. 가라지도 안 가. 서방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? 왜 그러세요? 가라지도 안 가요. 저희 두 분이 부부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. 그래요. 이 부부가 살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만나고 그것들을 다 잘 해결해야겠지만 이 외도 문제, 정말 이 상대방에 대한 배신,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정답이 있다.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. 참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. 이럴 경우에 사실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,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부부 전문 상담가에게 그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준 부부 상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이제 이준 상담가는 저희 신생의 가족처럼 느껴져요. 자주 찾아주셔서 또 부부 문제에 대한 해법 많이 알려주시는데요. 외도를 넘어서 이제 그냥 몰래 바람핀 게 아니라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이 사례들 아마 종종 보아 오셨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? 저는 그냥 편안하게 예.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, 그리고 또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부탁도 했고, 그냥 저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여의도고등학교 출신입니다. 그 여의도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동창하고 결혼을 했어요. 근데 너무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동네 혼사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아시는 분이 호적등본을 띄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든 그냥 결혼 생활과 함께 어느 날 이제 호적등본을 띄워봤더니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낳지 않는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아버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호적등본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찾아갔더니 아버님이 어쨌든 걔가 학교를 가야지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만 모르고 이게 시댁은 다 아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간통죄가 정확하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경찰 두 분을 대동해서 이제 첩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을 갔더니 아이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또 현재 만삭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이제 둘이 되는 거죠. 그냥 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이건 할 수 있는 본인 내용이에요. 이야기 하시는 거죠? 예, 제 얘기입니다. 진짜요? 저희 친정 아버지는 애들 둘을 지금 먹이고 살릴 생각을 해라. 그러니까 뭐 빨리 빵집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. 도대체 뭐를 잘못했고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,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 쪽에 잘못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지? 이거를 알지 않으면 저는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간 겁니다. 그럼 그분하고 아직까지 결혼 생활을 하세요? 아니에요. 지금 법정에서 한 3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송을 거치고 이제 이혼이 됐고 저는 지금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. 네,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축복받은 이혼이 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거기도 사생아로 사실은 태어난 건데 웬만하면 좀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출중한 인물이 되는 것도 좋은 거고요. 저도 사실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니고요. 제가 왜 결혼 생활에 힘들었는지 이제 다 알겠거든요. 더 많은 쪽에 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둘 다 잘 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지훈 씨를 상담해주면 제가 얘기하면은 잘한 건 이혼이고 더 잘한 건 재혼이야. 오늘 이 사연처럼
유부남인 줄 모르고 살다가 본처가 들이닥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나요?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친정 어머니하고 이제 그 따님이 그분도 임신 중이었어요. 그러고서 이제 상담실에 오셨는데 당연히 총각이고 그리고 이제 잘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본처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. 나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아직 설쳐되지 말아라.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리고 내 아이들 너 잘 길러놔라. 그리고 잘 살아봐라. 난 안 살겠다.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은 지금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축복을 받았거든요. 네. 너무 결혼도 잘하고 임신은 뭐 혼수다 이렇게 막 덕담도 받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이제 벼락을 맞은 거죠. 예,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진짜 이런 케이스가 꽤 많다라는 사실을 일단 좀 놀랬고요. 실제로 남자들이 이런 사실이 들통이 나요. 본처, 첩 있어요.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로 어느 쪽을 선택을 하나요? 당연히 80~90%는 본처를 선택을 해요. 예. 본처를 선택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래요. 나를 보는 어떤 체면이라든지 내 사회적 위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처를 선택할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.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우리가 내연녀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이시잖아요. 피해자시잖아요. 네. 예,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냥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까지 오시는 걸 보면은 사실은 남편이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그쵸. 온 거예요. 그 얘기는 가로치면 확신감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예요. 그래서 본인이 나선 거거든요. 그렇죠. 아마 본처를 궁극적으로는 선택을 할 거고 그렇게 되어진 모든 원인의 탓은 당신 때문이야라고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근데 없어요. 자기 본처를 두고 이렇게 삼자 대면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서 완벽하게 본인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결정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그런 삼자 대면 장면이 왜 필요할까요? 이준 선생님 그거는 법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. 네. 이현 상담사님의 말씀이 맞는 게요. 남자가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으면 자기 여자를 삼자 대면에 끌어들이지 않죠. 자기가 방패막이로 딱 쓰고 당신은 뒤에 빠져 있어. 내가 해결하고 오겠다라고 해결하는 것이 그렇지. 남자들의 방식이지. 근데 또 여자들의 심리는 뭔지 아세요? 궁금해요. 서로 보고 사랑하는지? 싶어. 서로 보고 싶어요. 그건 안 보는 게 내 나아요. 언니는 본처를, 본처는 내 언니를 보고 싶어요. 진짜 정말 얘기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제발 내연녀를 만나지 마세요. 그러니까요. 이 순진한 이 주부들이요. 내연녀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랬을 적에요. 굳이 그걸 또 가서 만나요. 그렇죠. 제발 그거 하지 싸줘야지. 마세요. 왜냐하면 못 당해요. 절대 못 당합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연락이 오거나 그랬을 적에는 너 뭐 답답하니? 네가 알아서 해결해. 나는 내 남편하고 냉정하게. 해결할게.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절대 내연녀를 만나시면 안 돼요.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지만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뻔뻔하다.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예요? 한 분은 이제 오셨는데 이 남편분이 대놓고 이제 두 집 살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. 근데 너무 우시는 거예요. 남편이요? 네, 남편분이요. 그러니까 본처도 마찬가지고 첩도 나를 너무 괴롭힌다. 양쪽 다. 얼마든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특히 본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나는 정말 못 살겠다. 왜 이렇게 구집 살림을 하는 걸 편하게 이렇게 이어가지 못할까요 하면서 오는 거예요? 본처가 좀 이해를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네.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.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남자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제일 불행하다 그랬어요. 왜? 무엇 때문에? 남자들은 본처를 두고 첩을 두고 왜 이렇게 사는데 여자들은 두 집 살림하면 안 돼? 첫 남편, 두 번째 남편 데리고 살면 안 돼, 능력 있으면. 나 능력 있어서 그러고 살고 싶어. 예.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. 예.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어요? 있어요?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시죠? 일단 그 외도 케이스 자체가요. 이게 남성의 외도하고 여성의 외도의 시발점이 달라요. 뭐냐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발만 밖으로 뺐다가 다시 턴을 할 어떤 마음도 갖고 하는 게 외도고요. 여성들은 내 남편한테 모든 기대가 아예 사라졌을 적에 사실 외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도를 똑같이 놓고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.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잘 조금 되지 않아요. 반론을 내세우고 싶은데 원래는 그랬죠. 원래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가정을 아예 깰 작정을 안 하면 외도를 안 한다는 게 정석.
정석이었는데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요.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례 말고요 보편적인 그 외도 케이스를 좀 어쨌든 해결을 해야지 되잖아요. 이제 그 해결을 하는 가장 방법은 일단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연녀는 죄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연녀여서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그만큼 그동안 결속력이 없고 친밀감이 없고 깡통 부부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구나.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케이스를 풀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. 왜냐하면 나는 피해를 받았고 100% 당신 잘못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은 이 케이스는 풀기가 되게 어려워져요.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참 미안하게도 내연녀는 죄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연녀를 띄워놓고 정말 부부 중심으로 부부를 봐야지 이 케이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어려운 이야기 꺼내주셔서 예. 정말 감사하고요. 아유, 네, 정말 잘 들었습니다. 남들 다 하는 저놈 왜 안 한다는 거야? 나 결혼 안 해. 그게 말이 되냐? 응? 엄마는 딸을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. 결혼을 하면 후회할 것이다. 하지 않으면 더욱 후회할 것이다. 임자를 만나면 결혼해요. 사실은 그거는 성생활 정년기지 결혼 정년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양쪽 다 틀렸어요. 개두 새끼를 낳고 사는 자기 팔자에 배우자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람기 있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. 예,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 합니다. 이게. 부부궁 자리의 기색이 대단히 좋습니다. 2014년을 내년에.